다 가짜입니다. 30년 친구라고 했던 그 사람, 고향 동창이라며 반가워했던 그 사람, 가족 같다고 했던 그 사람들, 결국 나이 들어 힘들 때 보면 진짜 얼굴이 나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 줄 알았어. 그 나이에 아직도 그래.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라며 칼날 같은 말을 던집니다. 평생 쌓아온 우정이라고 믿었던 것들,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관계들 모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픈 마음을 달래려 전화해도 피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들은 외면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악한 본성을 가진 독성 인간을 단 한마디로 구별해내는 6가지 신호를 완벽하게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비법입니다. 그들과는 손절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인연을 끊어야 하는 사람은 과거를 후벼파며 그렇게 살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4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깨진 할머니가 10명 중 7명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소중히 여겨온 그 사람이 갑자기 당신이 그렇게 살 줄 알았어 라고 말한다면 어떠실까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독성 인간을 단 3초 만에 구별해내는 비밀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 노년층의 93%가 스트레스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과 인연을 끊은 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사례가 무려 8,000건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살 줄 알았다는 이 한마디 속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교묘한 심리 조작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예측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계산된 공격입니다. 마치 로또 당첨번호를 뽑고 나서 내가 그 번호 나올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현재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과거의 어두운 순간만 기억하며 그것이 진짜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자신만 똑똑했다고 착각합니다. 과거에는 한마디 조언도 없었으면서 지금 와서 모든 것을 예견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셋째, 가짜 동정심을 보입니다. 참 안 됐다고 말하면서도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자신의 우월감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넷째,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도움을 주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은 쏙 빼고 마치 관찰자였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섯째, 이들의 말에는 항상 독이 섞여 있습니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처를 더 깊게 파는 전문가들입니다.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독성 인간과 계속 만나는 노년층의 우울증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과 인연을 끊은 분들은 6개월 후 행복지수가 평균 40% 상승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명백한 진실입니다. 왜 이런 인간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실패를 감추려는 욕구입니다. 자신도 별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며 위안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 중독입니다. 평소에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다가 누군가 어려울 때만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 회피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원래 그럴 줄 알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경쟁 심리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이겼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할머니께서는 30년 친구에게서 당신이 혼자 살 줄 알았어. 너무 독립적이었거든이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상황에서 들은 이 말 때문에 3개월간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대구의 박 할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지인에게서 당신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무 성급했거든이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사업이 잘 될 때는 투자하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독성 인간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황금 법칙은 3초 룰입니다. 그렇게 살 줄 알았다는 말을 들으시면 3초 안에 그 자리를 떠나세요. 어떤 변명도 들어주지 마시고 즉시 연락을 차단하세요. 두 번째는 감정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 독성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는 증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네 번째는 디지털 단절입니다. 전화번호 삭제, 카카오톡 차단, 모든 연락 수단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인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독성 인간 한 명을 버리면 좋은 사람 3명을 만날 자리가 생깁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조사했더니 바로 독성 인간과의 관계를 조기에 정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균 수명도 5년 이상 길었고 치매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독성 인간들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60대가 넘으면 시간은 금보다 소중합니다. 과거를 후벼파며 상처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과감히 지워버리세요. 그들 대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독성 인간 탐지기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살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시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나이 먹고 왜 아직도 그렇게 사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 노년층 우울증 환자가 매년 2만 3천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래, 늙어서 철이 안 들었나 같은 말을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셨을 텐데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를 무기로 삼아 공격하는 독성 인간을 단 5초 만에 차단하는 완벽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모 연구기관에서 15년간 연구한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나이 관련 비아냥을 자주 듣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이 일반인보다 30% 빠르게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노년층의 85%가 사회활동을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라는 이 독성 문장 속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악의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충고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짓밟고 자신의 체념을 정당화하려는 치밀한 공격입니다. 마치 나는 포기했으니까 너도 포기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국 8개 도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런 비아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도 나이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체념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며 동질감을 느끼려 합니다. 둘째, 질투심이 강합니다. 같은 나이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무기력함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셋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자신은 변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나이를 핑계로 삽니다. 자신의 게으름이나 포기를 나이 탓으로 돌리면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섯째, 남의 행복을 못 봅니다. 나이 드신 분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뇌 활동이 50대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이 먹었으니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런 독성 인간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념의 전파입니다. 자신이 꿈을 포기했으니 다른 사람도 포기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월감 확보입니다. 상대방을 나이로 제한하면서 자신이 더 현실적이고 지혜롭다고 착각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합니다. 네 번째는 통제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자신의 기준에 맞춰 살라고 강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지대 확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면 자신만 뒤처진 게 아니라고 안심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천의 이 할아버지께서는 7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지인이 그 나이에 영어는 무슨 영어야? 젊은 사람도 어려운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2년 후 영어로 해외 펜팔 친구 30명을 사귀셨습니다. 광주의 박 할머니는 68세에 요가를 시작하셨는데 친구가 그 나이에 몸 버리려고 하나라고 비아냥했습니다. 지금은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셨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마을 연구팀이 30년간 조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이 때문에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이런 독성 인간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어 전략은 7초 무시법입니다. 그 나이에 왜라는 말이 나오면 7초간 완전히 무시하세요.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 사례 제시법입니다. 모세 할머니는 78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됐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세 번째는 과학적 근거 활용법입니다.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라고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세요. 네 번째는 질문 되돌리기입니다. 그럼 몇 살까지 꿈을 가져도 되나요? 라고 반문하세요. 다섯 번째는 완전 차단법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과는 아예 만나지 마세요.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50% 낮았습니다. 반대로 나이를 핑계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나이는 제한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여러분의 열정을 꺾으려는 독성 인간들입니다. 그 나이에 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감히 지워버리세요. 대신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꿈에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 나이에 왜라는 독성 문장을 들으면 그 사람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시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찬란한 노년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라고 결과를 비웃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뭔가 잘 안 풀릴 때 누군가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라고 냉소적으로 말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 순간 모든 자신감이 사라지셨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는 독성, 인간을 단 4초 만에 걸러내는 황금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연세대 심리학과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중심적 비판을 자주 받는 노년층의 창의성이 일반인보다 60%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새로운 도전을 완전히 멈춘 어르신이 전체의 78%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라는 이 잔혹한 한마디 속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파괴적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현실적인 지적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도전 정신을 완전히 꺾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계산된 정신적 폭력입니다.
마치 나는 시도도 안 했으니까 실패할 일도 없다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조던이 말했듯이 나는 인생에서 계속 실패해왔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 비웃음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은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아예 시작하지 않으면서 도전하는 사람만 비웃습니다. 둘째, 과정보다 결과만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만 따집니다. 셋째, 남의 실패가 즐겁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할 때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숨기지 못합니다. 넷째, 자신의 무기력을 정당화합니다. 봐라, 도전해도 소용없잖아 라며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를 만듭니다. 다섯째, 성공은 운이라고 폄하합니다. 누군가 성공하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며 노력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이런 독성 인간들의 뒤틀린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지대 집착입니다. 자신은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도전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두 번째는 기생충 심리입니다. 남의 성공에는 질투하고 남의 실패에는 우월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완벽주의 강요입니다. 모든 시도가 100%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현상 유지 욕구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그대로 있기를 원하며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을 방해합니다. 다섯째는 잘린개 심리입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꿈도 꺾고 싶어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독성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손절하지 못해 후회하는 사례입니다. 인천의 최 할머니께서는 67세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달 매출이 20만 원밖에 안 나오자 40년 친구가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컴퓨터도 잘 모르면서 무슨 인터넷 장사야 라고 비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상처받으셨지만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계속 만나셨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아직도 그 일 하고 있어 라며 계속 비웃었고 할머니는 결국 6개월 만에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만둔 바로 그 아이템으로 다른 분이 시작해서 지금은 월 매출 1,000만 원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 그 친구 말을 듣지 말고 계속했으면이라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손절해서 잘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의 박 할아버지께서는 70세에 유튜브 요리 채널을 시작하셨습니다.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될 때 지인이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그 나이에 유튜브가 뭔 유튜브야 라고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즉시 당신은 도전도 안 하면서 남을 평가할 자격이 없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과 연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독성 인간의 방해 없이 꾸준히 영상을 올리셨고 2년 후 구독자 15만 명을 달성하셨습니다. 지금은 광고 수익과 협찬으로 월 300만 원 이상 벌고 계시며 그 지인은 할아버지의 성공 소식을 듣고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독성 인간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어 전략은 4초 전환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4초 안에 그래서 나는 더 성장하는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전환하세요. 두 번째는 과정 자랑법입니다. 결과는 몰라도 도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세 번째는 성공 사례 준비법입니다. 늦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뒀다가 컬로넬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시작했어요 라고 대응하세요. 네 번째는 질문 공격법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도전하면 안 되나요? 라고 역으로 질문하세요. 다섯째는 즉시 차단법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세요. 여러분도 보셨듯이 독성 인간과 계속 어울리면 결국 꿈을 포기하게 되지만 과감히 손절하면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인간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독이 든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독성 인간과 계속 만나면 정신이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결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는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 있습니다. 처칠이 성공이란 실패에서 실패로 가면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듯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감히 지워버리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도전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경험 자체가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라는 독성 문장을 들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즉시 거리를 두세요. 대신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귀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은 친구 사이에 뭘 그리 따지냐며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계속 만나는 노년층의 89%가 경계선 설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74%가 자존감 하락을 경험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친구 사이에 뭘 그리 따져,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그런 걸 따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친구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무너뜨리는 독성, 인간을 단 3초 만에 구별하는 완벽한 비법을 알게 됩니다. 고려대 심리학과에서 15년간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노년층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일반인보다 45% 높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관계를 정리한 후 정신 건강이 회복되는데 평균 6개월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친구 사이에 뭘 그리 따지냐는 이 교묘한 한마디 속에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조작술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밀감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정당한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계산된 심리 공격입니다. 마치 우리가 친하니까 나는 뭘 해도 괜찮다고 면죄부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계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친구 사이에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방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둘째, 관계를 이용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안 갚거나 부탁만 하고 도움은 주지 않습니다. 셋째, 감정적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나만 믿고 이야기하는 건데라며 죄책감을 유발시킵니다. 넷째,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를 줍니다. 친구니까 괜찮다며 남들 앞에서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다섯째, 일방적입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상대방이 힘들 때는 친구 사이에 뭘 그리 진지하게라며 피합니다. 이런 독성 인간들의 왜곡된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권 의식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관계를 핑계로 넘어가려 합니다. 세 번째는 통제욕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 합니다. 네 번째는 이중잣대입니다. 자신은 친구에게 요구하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면 친구 사이에 왜 그래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생충 심리입니다. 상대방의 선함을 이용해서 계속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실수할 때 등을 돌리지 않는다고 했듯이 진짜 친구는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독성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경계를 지키지 못해 고생한 사례입니다.
광주의 이 할머니께서는 30년 친구가 매번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친구 사이에 뭘 그리 따져.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계속 돈을 빌려주셨는데 총 500만 원을 빌려주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할머니가 돈을 안 빌려줘서 우정이 깨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돈도 잃고 명예도 잃으셨습니다. 반대로 경계를 확실히 지켜서 편해진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의 박 할아버지께서는 지인이 자꾸 남의 험담을 하며 친구 사이에 이런 이야기쯤 할 수 있지라고 말하자 단호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인은 처음에는 친구 사이에 왜 그래라고 불만을 표했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경계를 지키시자 결국 그런 행동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더 존중하는 건전한 관계가 되었고 할아버지는 그때 확실히 선을 그어놓길 잘했다고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이런 독성 인간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어 전략은 3초 명확법입니다. 친구 사이에 뭘 그리 따져라는 말을 들으면 3초 안에 친구니까 더 예의를 지켜야죠 라고 명확히 대답하세요. 두 번째는 경계선 선언법입니다.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게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세 번째는 구체적 요구법입니다. 그럼 친구 사이에는 뭘 해도 되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리세요. 네 번째는 거울 보여주기법입니다. 그럼 저도 친구 사이니까 당신한테 똑같이 해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세요. 다섯 번째는 단계별 거리두기입니다. 계속 경계를 넘으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그래도 안 되면 완전히 연락을 끊으세요.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는 한 몸에 깃든 두 영혼이라고 했듯이 참된 친구는 서로 다른 개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도 가능합니다. 마치 집에 담장이 있어야 이웃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확실한 선을 그으면 더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친구 사이에 뭘 그리 따지냐는 독성 문장을 들으면 그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확실한 경계를 그으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그 나이에 벌어놓은 게 그거밖에 없냐며 경제적 상황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노년층의 상당수가 심한 수치심을 느끼며 사회적 위축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나이에 그것밖에 못 모았어. 평생 뭘 하고 살았길래 그 정도야 라는 잔인한 말을 말입니다. 그 순간 평생의 노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 드셨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독성, 인간을 단 5초 만에 완벽하게 차단하는 황금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노년학 연구소에서 10년간 진행한 종합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경제적 조롱을 자주 받는 노년층의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2배 높으며 이들 중 81%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치매 발병 위험이 55%나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 나이에 벌어놓은 게 그거밖에 없냐는 이 잔혹한 한마디 속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악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치밀한 정신적 폭력입니다.
마치 돈이 전부라고 강요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제적 조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합니다. 인품, 건강, 행복, 가족관계 같은 진짜 가치는 전혀 보지 못하고 오직 통장 잔고로만 사람을 평가합니다. 둘째,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봅니다.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는 관심 없고 현재 재산만 따집니다. 셋째,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 합니다. 실제로는 자신도 경제적으로 불안하거나 다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는데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하려 합니다. 넷째, 남의 고생을 모릅니다.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유일한 성공 기준이라고 믿으며 다른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독성 인간들의 뒤틀린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 투사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불안을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해소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 우월감 추구입니다. 절대적 성공보다는 남보다 낫다는 상대적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세 번째는 단순화 욕구입니다. 복잡한 인생을 돈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단순하게 평가하려 합니다. 네 번째는 공감 능력 부족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지위 집착입니다. 돈을 통해 사회적 서열을 나누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부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배우는 지혜에 있다고 했듯이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온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독성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조롱을 참아내다 큰 상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인천의 김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큰 재산을 모으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에서 사업에 성공한 친구가 그 나이에 벌어놓은 게 그거밖에 없어. 평생 뭘 하고 살았나라고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6개월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자식들에게도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다며 자책하셨습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힘들어했고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친구 때문에 동창회에 나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경제적 조롱에 당당하게 맞선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의 정할머니께서는 지인이 그 나이에 전세도 못 사셨네. 평생 뭘 하셨어요? 라고 비웃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돈보다 소중한 걸 많이 모았어요. 건강한 가족, 진실한 친구들, 그리고 떳떳한 양심이요. 당신은 돈 외에 뭘 가지고 계시나요? 그 지인은 할 말을 잃었고 할머니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당신과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네요. 라며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 당당하게 말한 게 속이 시원했다고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이런 독성 인간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어 전략은 5초 반박법입니다. 그 나이에 그거 밖에라는 말을 들으면 5초 안에 저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더 많이 모았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두 번째는 가치 전환법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진짜 재산이죠. 라고 대화의 초점을 바꾸세요. 세 번째는 질문 역공법입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건강한가요? 라고 반문하세요. 네 번째는 경험 자랑법입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게 제 자랑이에요. 라고 말하세요. 다섯 번째는 즉시 차단법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그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듯이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경험과 관계가 진짜 재산입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마치 건강한 몸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경제적 조롱을 참고 견디면 정신 건강만 해치지만 당당하게 맞서면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진짜 가치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가족을 사랑한 것,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산 것 자체가 위대한 성공입니다. 오늘부터 그 나이에 벌어놓은 게 그거밖에 없냐는 독성 문장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천박한 가치관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즉시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는 자신도 언젠가 그렇게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네, 다행히 우리 일은 아니네라고 말하거나 은근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드셨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의 불행을 먹이로 삼는 독성, 인간을 단 6초 만에 완벽하게 구별하는 비밀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12년간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소름 끼칩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주변의 노년층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일반인보다 2.8배 높으며 이들 중 86%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봐 무섭다는 불안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의 면역력이 평균 40%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이런 잔인한 태도 속에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독성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비교나 위안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행복으로 착각하는 뒤틀린 정신 구조입니다. 마치 남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잘못된 논리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섬뜩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구경거리로 여깁니다. 둘째, 상대적 행복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만족보다는 남보다 낫다는 느낌에서만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자신의 불안을 숨기려 합니다. 실제로는 자신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남의 불행을 보며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려 합니다. 넷째, 잔인한 호기심이 강합니다. 남의 사생활이나 어려운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며 그것을 화제거리로 삼습니다. 다섯째, 선악 구분이 모호합니다. 남의 고통을 즐기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도덕적 감각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독성 인간들의 뒤틀린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 보상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남의 불행으로 위안받으려는 비정상적 심리입니다. 두 번째는 우월감 착각입니다. 남이 불행하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합니다. 세 번째는 불안 전가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남에게 투사하여 해소하려 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 둔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남의 불행을 접하다 보니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디즘적 성향입니다. 남의 고통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는 비정상적 심리 상태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없다고 했듯이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독성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과 계속 어울렀다가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대전의 윤 할머니께서는 지인이 항상 동네 소식을 전하며 누구는 암에 걸렸대, 누구는 이혼했대라며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인 줄 알았는데 그 지인이 다행히 우리는 아니잖아 라며 은근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섬뜩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할머니께서 무릎 수술을 받게 되자
그 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윤 할머니 무릎 수술한대. 그동안 너무 무리했나 봐 라며 마치 구경거리처럼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남의 불행 이야기 상대였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반대로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을 일찌감치 차단해서 편해진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주의 최 할아버지께서는 동네 친구가 만날 때마다 누구네는 사업 망했대, 누구는 자식한테 버림받았대라며 남의 불행한 소식만 전하는 것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그 친구가 그래도 우리는 괜찮으니까 다행이지라며 웃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겠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과 있으면 내 마음도 더러워진다며 연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들과만 만나게 되었고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졌다고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이런 독성 인간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어 전략은 6초 전환법입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말을 들으면 6초 안에 그분이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긍정적으로 전환하세요. 두 번째는 공감 보여주기법입니다. 정말 안 됐다, 우리가 뭔가 도울 일은 없을까라며 따뜻한 마음을 보이세요. 세 번째는 화제 바꾸기법입니다. 그런 이야기보다 좋은 소식은 없나요? 라며 대화 방향을 바꾸세요. 네 번째는 직접 지적법입니다. 남의 불행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다섯 번째는 완전 차단법입니다. 계속 남의 불행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과는 아예 만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남의 불행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듯이 서로의 기쁨은 함께 나누고 슬픔은 함께 위로할 때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안도하는 것은 가짜 행복일 뿐입니다. 마치 썩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처럼 남의 고통으로 마음을 채우면 결국 자신도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과 어울리면 결국 자신도 그 대상이 되지만 일찌감치 거리를 두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여러분의 어려움도 똑같이 즐길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남의 불행에 슬퍼하고 남의 행복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의 고통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파악하고 즉시 거리를 두세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품격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오늘부터 이 6가지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즉시 인연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